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었어요. 경기도 과천에서 중년 부부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빠른 수사로 범인은 금방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 부부의 아들은 범인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범인의 감형을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가면서 범인을 돕고 변호도 했어요. 범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학대, 방임해오던 친부모를 살해했습니다. 24살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은석이죠. 이은석을 도우려던 사람은 친형이었고요. 형제가 어릴 때부터 서울대에 가야 한다는 부모의 강요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엄마의 심리적인 압박과 폭력이 있었고요. 아빠는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둘째인 이은석에게 더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저지른 죄로 이은석은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 링크에 두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왜 다시 이야기하느냐? 이번 사건이 이은석의 경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대신 한국은 아니고요. 2020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42분 트위터에 폰타라고 불리는 일본인이 글을 씁니다. 내용은 몬스터를 무찔렀다. 이것으로 안심이다 였어요.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트윗을 올린 사람이 게임을 했다던가 아니면 어려운 큰일을 해냈다는 이런 비유 정도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트윗을 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이 트윗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 비밀이 밝혀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의문의 트윗이 올라오고 43일이 지난 2018년 3월 4일 일본 긴키 지방의 사가현 모리야마시 외곽 하천 근처에서 검정 비닐봉투가 발견된 거죠. 안에는 몸통만 들은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했고요. 시신은 발견 장소와 2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58살의 키류 시노부라는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몸통 외에 다른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현장 주변과 인근 대부분을 수색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단서가 없으니까 유가족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시신 부패 상태로 봤을 때 피해자는 최소 2, 3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는 최소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실종 상태였단 얘기예요. 그런데 실종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사망한 키류 시노부는 30대의 외동딸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경찰은 모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을 오래 비워도 신경 쓰지 않는 거라 생각했지만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둘 사이가 좋았고 엄마가 항상 딸의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죠. 사이가 좋았다면 딸은 왜 엄마가 실종된 지 2달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겁니다. 경찰은 딸을 의심했어요. 사망한 키류 시노부의 집을 찾아가 본 거죠. 그랬더니 집에 있던 딸이 크게 당황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예상대로였고요. 집안 화장실 천장에서 혈흔 자국이 발견됐어요. 주방에 있던 칼에서도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건 3개월 만인 2018년 6월 경찰은 키류 시노부의 살인 용의자로 외동딸인 32살의 키류 노조미를 체포하게 됐죠. 이 사람이 검거된 범인 키류 노조미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성격의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요. 이런 유일한 가족이 왜 자기 손으로 친엄마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요? 범행 동기가 궁금한데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노조미를 욕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되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사람들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알아보자면 용의자의 어릴 때 생활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키류 노조미의 아빠는 건축업자예요. 직업 특성상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 보니 가족과 떨어져 사는 날이 많죠. 그래서 노조미는 거의 엄마 손에서만 자랐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살다 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온 신경이 딸에게로만 가겠죠. 노조미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 이 당시에 블랙잭이라는 만화책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블랙잭의 주인공은 외과 의사예요. 노조미는 이 만화책을 보면서 자기도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자식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데 반대할 부모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때부터 엄마는 딸에게 반드시 의사가 돼야 한다며 엄마와의 약속을 꼭 지키라는 말을 자주 했고요.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노조미는 자기 목표를 응원해주는 엄마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노조미는 갑자기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위권 정도예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의대를 갈 정도는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딸은 반드시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될 거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는 이때부터 딸에게 집착과 강요를 시작합니다. 엄마인 키류 시노부는 명문 학교에 진학하기 부족한 딸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친구를 만나거나 TV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공부 외의 모든 생활을 차단합니다. 무조건 의대에 가야 한다고 압박했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집착과 간섭은 더 심해집니다. 심할 때는 1시간도 쉬지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혀서 공부만 시킨 거죠. 노조미는 항상 수면 부족이었고 엄마가 주는 심리적 압박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기 위해 대학 대신 취업을 원해요. 하지만 미성년자니까 부모 동의 없이 취업을 할 수 없거든요. 당연히 엄마가 허락할 리 없고요. 시키는 대로 입시 시험은 결국 봅니다. 하지만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축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친척이나 주변에다 딸이 국립의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년에 진짜로 의대에 합격하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라고 또 강요했습니다. 엄마의 입시 강요가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노조미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체의 자유가 없어요. 목욕할 때도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감시합니다. 왜냐? 공부에 써야 할 시간을 씻는데 조금이라도 낭비하고 있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참다 못한 노조미가 3번이나 가출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엄마가 매번 찾아와서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나니까 딸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면서 폭언이랑 폭행이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도망쳐도 갈 곳이 딱히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9년을 살아요. 키류 노조미가 29살이 됩니다. 그동안 입시를 9번이나 치른 거예요. 수능을 9번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 의대 진학에 실패했죠. 그러자 엄마도 어느 정도 타협은 했는지 의대가 아닌 다른 과에 원수 접수를 해도 된다면서 국립대 간호학과에 합격해요. 29살에 14학번으로 대학을 다니게 된 거죠. 대학생이 됐지만 그래도 노조미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엄마가 간호학과에 지원해도 좋지만 대신 반드시 조산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던 거예요. 어렵게 진학했고 더 이상 입시 공부는 하지 않아서 그런지 노조미는 간호학 공부가 재밌었고요. 적성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간호학과 특성이 수업의 많은 시간을 실습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엄마랑은 어느 정도 분리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간에 노조미가 엄마 간섭 없이 진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건 외과 수술실 간호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훌륭한 학생이었다 그래요. 늦은 나이에 입학하다 보니 다른 어린 학생들과 경쟁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더 많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대학 부속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깐 가만히 있어 주는 줄 알았던 엄마가 다시 나서는 거예요. 약속대로 조산사가 되지 않을 거면 간호사도 되지 말라면서 자기가 딸의 취직 자리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대학 졸업이 가까워오자 조산사 자격증을 따라는 재촉과 압박은 더 심해집니다. 노조미도 이제 30이 다 돼가는 성인이거든요. 점점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 수시로 싸우게 되죠. 노조미가 엄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들켰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이 전화기를 뺏어서 벽돌로 부셨고요. 딸을 속옷 차림으로 벗겨서 무릎 꿇리게 한 뒤 사진을 찍습니다. 뭐 딱히 이 사진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무언의 협박이 됐을 거예요. 이때 노조미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조산사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노조미는 엄마와 진로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한번 시도해봤어요.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엄마도 간호사를 반대한다며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또 싸울 수밖에 없었고 엄마의 폭언이 시작된 겁니다. 노조미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어요. 그동안 뭐 쭉 있던 일이라서 익숙했지만 이날따라 엄마 말을 듣다 보니 기분이 왠지 이상한 겁니다. 유독 화가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몸이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이날 밤 노조미는 주방에서 쓰는 칼을 꺼내 엄마 방에 들어가 공격했고 화장실로 시신을 옮긴 뒤 도망냈어요. 그리고 나서 몬스터를 쓰러뜨렸고 이제 안심이라는 트윗을 올린 겁니다. 평소 엄마는 자기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폭언을 저지르던 괴물이라 생각했고요. 엄마를 죽여서 안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사라지자 자유가 된 노조미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직해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엄마의 감시로 볼 수 없던 드라마나 외출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2달 정도 편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43일 만에 강가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죠. 피해자 신원이 58살의 키류 시노부라는 여성으로 밝혀지자 경찰은 가장 먼저 유가족을 조사했고요. 여기서 딸인 노조미의 수상한 진술과 행동,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증거가 되면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노조미는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살인은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면서 부인했는데 이 말을 뭐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러자니 엄마에게는 자살 동기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경찰은 사실 뭐 딱히 증거는 없지만 이미 그동안의 수사 경험상 딸의 범행을 확신하고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했고요. 재판이 열리죠. 1심에서 키류 노조미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때만 해도 엄마의 자살을 주장하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다음 재판부터 2심부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심경의 변화겠죠. 이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해보고 싶다며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러자 2심 재판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란 환경이 매우 폐쇄적이며 엄마의 간섭이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긴 시간 동안 공포와 억압에 눌려 살았던 점이 이해된다면서 5년이 감형된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더 항소하지 않았고요. 재판을 받아들였어요. 교도소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엄마와 살 때보다 지금의 수감 생활이 더 편하고 아무도 이제는 나에게 죽어라, 뭐 쓸모없는 벌레야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사망한 엄마죠. 키류 시노부는 왜 그렇게 딸의 의대 진학을 집착했냐는 겁니다. 엄마에겐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공업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는데 자기 최종 학력이 고졸인 걸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딸이라도 전국에서 가장 성적 좋은 학생들만 간다는 의대에 진학한다면 자기의 부족한 학력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집착의 이유였습니다.
딸은 하지만 의사까지는 아니라도 간호사를 하고 싶었죠. 엄마가 이걸 극구 반대한 이유가 또 있어요. 어릴 때 자기보다 성적이 나빴던 친구가 간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편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싫은 거죠. 그 친구가 떠오르면서. 결국 엄마가 자신의 학력 컴플렉스를 자식을 통해 해결해보려다 벌어진 사건인 거죠. 시작에서 말한 이은석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어릴 때 못해본 걸 자식을 통해서 한풀이 해보려는 이런 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자식이 부모 말 잘 따라서 다 들어준다면 거기서 만족감을 얻을 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가 해낸 게 아니고 자식이 해낸 일이에요. 자식도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부모가 좋아해 주니까 들어준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식의 결과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더 나가서 착취로 변질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노조미가 의대에 갔을 경우를 상상해 보는 거죠.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과연 여기서 멈췄겠냐는 거예요. 또 뭔가를 요구했고 계속 그 다음 더 높은 자리, 뭐 병원장 이런 것까지 원했겠죠.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볼 차례인데요. 키류 노조미의 트위터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건데 보니까 몬스터를 사냥했다는 트윗 이후로 신변경호원이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꽤 많이 적어놨어요. 엄마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일 거라 생각되는데 2018년 6월 4일에 이 드라마 마지막 회를 꼭 보고 싶다는 트윗을 남기고 더 이상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거되면서 마지막 회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8년 1월 19일 일본에서 일어난 키류 노조미의 존속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